자, 올해 창업기업들 정말 힘든 한 해였다라고 들었습니다. 서울 창업허브로 입주하셔서 지냈던 2025년, 과연 어떠셨는지 제로넥스의 김웅봉 대표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로넥스의 김은봉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제로넥스는 어떤 회사인지 먼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로넥스는 그 제론톨로지, 즉 노인을 위한 IT 테크 기업입니다. 그 초고령 사회 노인 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요. 돌봄 인력들의 업무를 AI로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돕는 서비스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예. 서울 창업허브에 입점을 하셔서 2025년 한 해를 보내셨는데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직접 여기서 일해보신 경험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울 창업허브는 스타트업들이 가장 입주하고 싶어하는 그 1위로 선정될 정도로 그렇군요.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네. 일단 서울 창업허브 입주를 통해서 안정적인 그 입주 공간을 마련한 것 외에 단계적으로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들을 지원받을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스타트업들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대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연계라든지 그다음 투자자들을 손쉽게 네트워킹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나름 보람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죠. 대표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것만 했다면 좀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서울 창업허브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릴레이션십을 이용한다든가 많은 자리를 마련해 준다든가라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겠네요. 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서울 창업허브가 보증을 해줌으로써 투자자나 그렇군요. 대기업 입장에서도 손쉽게 빠르게 이제 안건 위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같이 입주한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본인 사업 외에도 다양한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협업하고 있는 같이 입주한 기업들의 성장 사례를 통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든지 네. 또 그 입주사를 통해서 소개받는 경우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굉장히 보람됐습니다. 그렇죠. 창업하신 분 입장에서는 누가 와서 찾아서 뭐 이런 얘기 저러면 왠지 귀가 쫑긋쫑긋해지지만 이거 이상한 사람 아니야? 좀 믿음이 안 가는데? 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곳에서 많이 좀 해결해 주시면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어 주니까 예, 라는 맞습니다. 생각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서울경제진흥원과 또 신용보증기금이 공동 주최한 IR 데모데이에서 대상을 수상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이게 또 어떤, 예. 시상이었죠? 그 서울경제진흥원과 네. 그 신용보증기금, 그 서울창업진흥센터에서 추천한 기업들이 그 자사의 이제 서비스나 IR 피칭을 한 대회였는데요. 네. 저희가 감격스럽게도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다양한 투자사 관계자분들이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다른 것보다 제가 서울창업허브 입주를 하는 과정에서 그 투자 시그널이라는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걸 통해서 다양한 이제 테스트도 받고 피드백을 통해서 저 스스로 많이 준비할 수 있었던 게 이번에 상을 받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도전하실 것 같아요. 예. 특별히 뭔가 좀 준비한 노하우 좀 있으면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무조건 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제공할 수 있는 그 혜택이나 내용들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구체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서울 창업허브는 입주 공간 외에도 단계별 보육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프로그램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것들 요청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는 스타트업의 몫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목적을 가지고 의미 있게 정진하시면 효과를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우리 또 2030 청년 세대들이 IR 잘 만들고 싶어 하는데 예. 그런 지점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예, 또 맞습니다. 대상을 받으셨으니까. 일단 예. 무엇보다 그 본인이 준비한 공급자 마인드로 전달하기보다는 듣는 분들의 듣는 입장에서 분들의 입장. 어떤 것들이 유효한지를 이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 투자자라고 하면 적어도 그 회사에선 실패할 수 있어도 그 시장에선 실패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시장에서의 페인 포인트,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회사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제로넥스는 결국 이제 AI 관련된 회사잖아요. 예. AI가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요즘에는. 네. 저희는 그 부족한 돌봄 인력들의 업무들 중에 고령자의 건강 위험 예측을 AI 알고리즘이 사전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즉 저희가 협력 중인 요양병원의 EMR 데이터라든지 그다음 저희가 카이스트랩과 함께 개발한 네. OEM 개발한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바이탈을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인공지능이 정상 패턴의 입력값과 이상 패턴이 들어올 때의 임계치를 비교해서 이상한 패턴이 발생하면 알람을 주는 방식으로 빠르게 그걸 웹페이지와 앱으로 시각화해서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데요. 네네. 왜냐하면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인력들이 비전문 고령자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쉽게 이해하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시각화하는 형태로 제공해 드림으로써 실제 일하는 분들을 돕는 쪽에 적용을 AI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 때만 해도 예전에 갑자기 심장 뚜뚜뚜뚜 이렇게 가면은 갑자기 뭐 해가지고 버튼 누르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빨리 오세요. 선생님 여기 지금 뭐 응급 환자예요. 막 이러면서 맞습니다. 하는데 이거는 그 환자들이 동의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미 뭐 우리가 찾는 워치 같은 예, 맞습니다. 기계를 이용해서 직접 안 좋으면 바로 신호가 가서 AI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려주는 예, 맞습니다. 기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저희 AI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그 많은 노인분 중에 고위험 환자로 분류된 분들을 정확히 어느 위치에 어떤 건강 상태로 계신지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네네네. 부족한 인력들이 제한된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사실 의료진이 좀 많이 부족하고 예, 맞습니다. 뭐 요양병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생겨서 이런 쪽에서 수요가 엄청나게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굉장히 값비싼 기계를 뒤에 장착하지 않아도 팔목에다가 이 기계를 차면 이 디바이스를 차면은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원하는 건 합리적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로봇 하나만 도입하더라도 수천만 원이 들고 그런 부분들은 요양시설이 이제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스 형태의 낮은 비용으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술과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증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뭐 이런 디바이스를 차면은 사실 우리 워치만 해도 꽤 많은 거를 뭐 맥박을 잰다든가 뭐 갑자기 심박수가 높아졌다든가 갑자기 뭐 어디 넘어졌다거나 이러면 바로 신호를 주게 되거든요. 예. 이것 말고도 다른 뭔가의 장점이 있는 디바이스입니까? 일단 가장 큰 장점은 그 고령자의 건강 모니터링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착용하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빠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저희는 8일 이상 배터리가 지속이 됩니다. 한 번 차면 8일. 예, 그 이유는 네. 요양시설에서는 일하는 분들의 업무가 일주일 단위로 바뀝니다. 그래서 충전이 또 다른 업무의 부담이라고 하면 적용할 수가 없는 셈인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부분의 상용 디바이스는 건강한 사람이 피트니스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렇죠. 포커싱이 돼 있습니다. 네. 저희는 적어도 요양이 필요한 나이는 75세 이후부터 85세 사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후기 고령자의 경우는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바쁘고 부족합니다. 그럼 이분들의 현재 상황을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서는 특화된 디바이스나 이런 서비스가 합리적으로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빅데이터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예측을 한다라는 것도 좀 있잖아요. 이 빅데이터를 모으는 데는 많은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예,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네. 그 동의를 다 해주셔야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상용화 시키시는 거죠. 예. 근데 빅데이터를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이게 몇 년 정도 저희가 모으셨어요? 사업을 진행한 건 네. 4년 정도 됐고요. 4년 정도. 예, 법인 설립이 이제 작년에 했지만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서비스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비식별 형태의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있지만 네. 예를 들면 그 이 한 노인의 노쇠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일부를 담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데이터는 저희 같은 서비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냅샷처럼 측정하는 게 아니라 365일. 맞습니다. 계속 데이터를 측정하는 거죠. 365일 네. 활력 기반으로 이분의 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고 이분의 노쇠가 언제쯤 어떤 식으로 올지에 대한 예측도 예측하는데 하는군요. 저희가 일부분의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노인의 프리벤티브 케어, 즉 예방적 케어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최대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게끔 돕는 데 있어서는 그렇죠. 이 노인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노인의 활력 데이터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 노인이 어떤 생활 환경에서 지내시는지, 그 뭐 기온이 어떤 공간을 지내시는지, 평상시에 이동 수단은 어떤 걸 이용하시는지, 식사는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를 파악했을 때 결국 정부에서는 재정 집행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 거기에 다양한 사업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러네요. 합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는 이 노인을 잘 이해하는 에이전트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 그 과정에서 현재 플랫폼과 디바이스가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IR에서 왜 대상을 받으셨는지 알 것 같네요. 대화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느낌이 옵니다. 이게 결국에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일 없이 사는 게 회사의 목적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 예. 미리 분석을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요즘의 노인은 65세를 노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쵸. 한 75세 정도가 돼야 되는데요. 네. 최대한 건강하게 지금 사시는 댁에서 사시는 에이징 인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그게 최대의 트렌드입니다. 그럼 최대한 사시는 곳에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는 부분에 AI나 로봇이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회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예. 해봤습니다. 예, 어떤 회사인지 뭐 IR 이제 데모데이에서 대상 수상하셨다고 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자로서 이제 여쭤볼 질문들이 많은데 어떠셨어요? 이게 첫 번째 창업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예, 어떤 일들을 창업을 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번이 세 번째 창업한 아, 세 번째 회사입니다. 창업입니까? 예. 예. 첫 번째 창업한 회사는 그 공동 창업 멤버로 라운시큐어라고 하는 보안 인증 회사를 창업하고 네. 코스닥에 이제 상장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그 AI 스피커를 통해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하는 사업을 네네네. 미국 뉴욕 주정부에 서비스 수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SK텔레콤과 협력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네네. 그거 이후에 이제 세 번째가 저희의 웨어러블과 AI 데이터 관제 시스템을 활용한 제로넥스를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이유는 일단 제가 제로 투 원이죠. 0에서 1이 되는 회사에 좀 더 제 성격적으로 잘 맞는 부분이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저는 적어도 저희가 생각만큼은 리딩하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시니어나 요양시장이 돈이 안 되고 열악하다라는 인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체 플랫폼과 디바이스를 통해서 실제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산업을 재정의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 얼리무버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또 새롭게 창업을 하게 됐고요. 결국은 뭔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성격적으로 좀 더 잘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됩니까?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창업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성공한 창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뭐 엑시트를 하시고 세 번째 도전하신 겁니까? 예, 첫 번째는 엑시스를 했고요. 어. 예,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새로운 어떻게 보면 웨어러블을 활용한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실제 제가 코로나 이후에 그 미국 뉴욕주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뉴욕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코로나 때 그 뉴욕주에 있는 노인들이 단기에 수만 명이 돌아가시는 걸 봤습니다. 특히 요양시설에서 기본적인 마스크가 보급이 안 돼서 돌아가시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 요양시설은 더 열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요양산업에 어떻게 보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데 있어서 사업 기회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세 번째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세 번째 창업에 대한 꿈도 굉장히 좀, 잘 저에게, 각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궁금한 게, 매번 창업하실 때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벽에 부딪힐 일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창업, 두 번째 창업, 세 번째 창업, 그 벽에 부딪히는 일들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매번 새로운 뭔가가, 야, 이거는 진짜 어렵다라고 하는 벽이 계속 다가오는 겁니까? 창업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비슷한 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땐 대부분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많이 다릅니까? 예. 그러니까 시장도 달랐고 프로덕트도 달랐겠지만 결국 그 다른 점들을 해결하는 부분은 같이 창업해서 사업을 하는 음.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창업이 어떻게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죠? 세 번이나 쉬운 일이 해보시니까. 아니에요. 예. 그렇군요. 세 번째 창업 말고도 혹시 네 번째 창업도 꿈꾸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네. 제가 서울 창업허브 입주하면서도 생각을 했지만 음, 이 세 번 창업을 통해 가지고 저는 마무리를 짓고 싶고요. 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같이 입주한 동료 기업이나 새롭게 창업하는 분들에게 제가 최소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능한 부분이 저희가 어쨌든 요양산업의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서드파티 디바이스 연동해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네네. 그 사용처가 필요한 초기의 스타트업인 경우는 저희가 플랫폼에 연동을 해서 그 디바이스나 센서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부분들을 요양산업에 이제 서비스하는 걸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주변을 좀 도우면서 저도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주변에 도움을 주면서 같이 예. 상생할 수 있는 예, 그런 맞습니다. 창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입주하신 지 약 한 얼마 정도 되셨죠? 지금 한 반년 정도. 반년 정도, 됐습니다. 6개월 정도 되셨다는 예. 얘기인데 어떠세요? 피부로 느끼시기에는 혼자 이 밖에서 그냥 뭔가 부딪히면서 하시는 것과 그래도 서울 창업 허브라는 어떻게 보면 큰 도움 안에 예. 지금 도움을 받으면서 계시는 거잖아요. 6개월 정도 되셨는데 지내시면서 이것만큼은 정말 서울 창업 허브가 너무 좋았다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IR 데모데이를 통해서 투자자와 손쉽게 그 서울 창업허브의 보증을 통해서 네트워킹하고 투자 협의를 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이것도 서울 창업 허브에서 주최한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서울 창업허브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제가 예선을 통과해서 이제 추천을 해주셨던 거고요. 주기적으로 이런 행사가 있나요? 예, 서울 있습니다. 창업허브에서. 예. 그렇군요. 예, 뭔가 좀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생기네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에 진행하셨던 것 중에서는 그 리튼이라든지 아니면 리멤버 같은 성공한 창업자들이 계십니다. 네네네. 그분들과 조찬 세미나를 통해서 다양한 시행착오 경험을 격의 없이 대화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뭐 예를 들어 유니콘으로 간 예, 회사라든가 맞습니다. 예. CEO 아직 분들이랑 상장 전이지만 유니콘 기업들의 창업자들과 되게 프라이빗하게 다양한 시행착오 경험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셨고요. 만남의 자리를 이렇게 예. 지속적으로 만들어 예, 주시는군요. 대략 많이 알려진 기업 한 10여 개 기업 대표님들과 네네. 다양한 얘기를 나누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거 역시 서울창업허브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거 사실 만나기 되게 힘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려면은 굉장히 좀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 그분들이 맞습니다. 만나주시지 않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걸 서울 창업 허브에서 예. 자리를 만들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예. 공간을 제공하면서 같이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준다. 맞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그거는. 예,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주기적으로 뭐 강사나 예. 강연 같은 것도 열리나요? 예, 강사분을 초청해서? 강사분이나 강연자분들도 계시고요. 음. 그래서 3프로TV 정영진 대표님이 정현진 씨, 예. 서울창업허브에서 특강도 해주셨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 입주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 서울창업허브 출신 기업의 대표님이 오셔서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던 게 그렇죠.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창업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창업 참 이게 힘들지만 보람되고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야, 이 일 정말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창업에 대해서. 저는 오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결국은 그 여러 가지 창업을 통해서 엑시트 경험해보고 다양한 뭐 미국에서도 사업을 해봤지만 결국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 같은 스타트업들의 도움도 주면서 기여하면서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결국은 시니어 쪽에 그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AI 디지털 케어 서비스를 핵심으로 보는 이유는 결국 그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그죠. 예. 대부분의 뛰어난 기업들이 병원 쪽, B2D라고 하죠. 그 병원 쪽에 이제 수가를 받는 쪽에 좀 집중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시니어 쪽의 시장은 확실히 커질 수밖에 없다. 네네. 왜냐하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느는 것 대신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을 돕는 방식으로 해서 AI가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게끔 사람이 하는 서비스처럼 제공이 된다. 그리고 경제성이 충족된다라고 하면 충분한 시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시니어 산업에서 가장 꼭 필요한 의미 있는 회사가 돼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게 저의 이제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일도 하시고 창업도 하시지만 자기 개발의 입장에서도 많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 보이십니다. 예. 삶에 대한 만족도가. 예. 옆에서 이렇게 언뜻 보기만 해도요. 예, 아무래도 그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외로울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비슷한 고민을 하는 창업자분들과도 대화를 나누고요. 그다음 그 동료나 후배들에게도 조언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예, 창업하면서 제일 재밌다 느낀 순간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어떤 때가 제일 예, 재밌으세요? 결국 그 네. 생명체와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장아장 걷던 아기 같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그러니까 제 이제 첫 번째 창업하는 자식 데가- 키우는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마음 들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요 성장하는 모습 그 과정에서 저도 같이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굉장히 이제 보람된 느낌. 저 이 회사가 점점 커지고, 예. 예, 입금액도 늘어나고, 예, 이러면서 좀 더 성공해가고. 맞습니다. 예. 아니,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것도 뭐 회사, 당연히 회사의 가장 기본은 이윤 추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죠. 예. 성장하지 않으면. 성장하고 사업을 하지 않는 회사는 존재의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저희는 처음부터 사업을 통해서 매출이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되고자 했고 네. 지금 그걸 빠르게 실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매년 경쟁률이 서울 창업 허브에 들어오려고 많이들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예.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고도 들었고, 내년에 입주를 희망하는 창업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전할 뭐가 좀, 나는 이렇게 해서 입주했다라고 해도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창업허브는 입주 공간만 지원하는 곳은 아닙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 보유 프로그램이나 스케일업 프로그램, 다양한 대기업과의 협력 사업 기회 등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입주 공간 확보 외에 다양한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시고 힘들더라도 계속 도전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가능하시면 입주한 기업들의 이제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이랑 이야기 나면서 굉장히 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뭐랄까, 좀 현실적으로 좀 많이 도움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예, 다시 한번 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좋은 자리에서 좀 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